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 유장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세일즈 직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인가요? 제 홈페이지에 세일즈 직무에 대한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는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글에 대한 조회수가 지금도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쪽에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스타트업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쪽 질문을 좀 종종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서 그 세일즈 직무를 좀 이렇게 달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업무 분장을 저희는 좀 나누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세일즈 직무를 나누는 방식이 몇 개 있어요.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겟 고객이 누구냐. 그러니까 타겟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B2C, B2B, B2G 이렇게 3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영업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직무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영업이 먼저 고객한테 다가서는 방법, 이게 뭐죠? 아웃바운드 세일즈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있고,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든 알아서 찾아오는 방식, 뭐 꿀이죠. 이런 방식인데, 이 둘 다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세일즈죠. 직접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하는 세일즈,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인다이렉트 세일즈가 있잖아요. 채널 세일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트너, 그러니까 채널이라고 하죠. 대리점이나 총판, 요분들이 우리 제품을 대신 팔아주는 분, 그러니까 간접 세일즈죠. 이제 채널 세일즈라고도 하고, 이런 방식이 있는 거죠. 영업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구분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요게 가장 중요할 텐데, 세일즈 프로세스별로 구분을 하는 방식이에요. 뭐 이를테면 고객을 처음 발굴할 때 헌터죠. 헌터와 파머가 있는데, 헌터,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발굴하는 거, 그럴 때 과연 어떤 세일즈가 있는가. 그 다음에 고객이 발굴됐으면 보통 이제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리드가 제너레이션 됐으면 그분들한테 이제 재차 다가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프리세일즈 이런 분들이 이제 이쪽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를 막 영업을 막 팔기보다는 아무래도 니즈 매칭이 중요하잖아요. 영업을 막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전 단계, 그래서 프리세일즈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뭐 POC를 한다든가, 뭐 PT 발표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니즈를 이제 맞춰가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세일즈를 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제 클로즈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가면은 타겟 고객이 누구냐? B2C,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 요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B2C 세일즈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보험도 기업 상대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보험도 있고요. 종류가 많지만 아무튼 대부분 우리한테 익숙한 게 바로 개인 상대로 하는 그런 보험 영업이잖아요. 아니면 뭐 자동차 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B2B는 포션이 가장 크다 그랬죠.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 거의 뭐 10중 8구 B2B 세일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포션이 제일 많기 때문에 B2B 세일즈 전문가는 많아도 뭐 B2G, B2C 세일즈 전문가라는 용어 자체는 많이 안 쓸 거예요. 그죠? B2B 세일즈가 그만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기업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기도 하고 또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이제 세일즈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세일즈 엔지니어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일단 B2G 세일즈 전문가라는 얘기도 없지는 않은데 많이는 쓰지는 않죠. 정부 상대로 하는 세일즈는 약간 독특함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나라장터라는 또 특수한 어떤 그런 뭐랄까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맞는 또 양식들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또 그거를 새로운 플랫폼을 또 익히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또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또 어려운, 그리고 또 정부한테 뭔가 이렇게 뭐 입찰에 투찰하고 서류 준비하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세일즈 담당자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뭐 B2G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없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디멘전이 뭐였습니까? 영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웃바운드 세일즈, 내가 먼저 고객한테 다가서는 거. 우리가 보통 영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웃바운드 세일즈잖아요.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 걸고 이메일 보내고 방문까지 들여가지고 세일즈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 영업의 꽃이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뭐랄까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한없이 부끄럽고 너무 쑥스럽고 그런 순간이겠지만,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루틴화가 돼가지고 그냥 늘상 고객한테 막 아웃바운드 콜 돌리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반대로 인바운드 세일즈, 고객이 알아서 우리한테 전화를 걸어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땐 뭐가 중요하겠어요? 고객을 응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뭐 뻣뻣하게 상대하면은 잘 안 되겠죠. 친절하게도 해야 되겠고, 또 융통성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순발력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다 고객이 뭐 물어보면은 착착 대답하고, 내가 모르더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고객을 어루고 달래고 해가지고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그죠? 이제 말도 좀 예쁘게 해야 되고, 친절하게도 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의연하게 또 대처할 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객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능력이죠.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누가 하냐면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가 합니다. 인사이드 세일즈. 인사이드 세일즈는 말 그대로 뭐예요? 뭐의 인사이드예요? 우리 사무실 안에서, 그러니까 내 회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화가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 회사로 오니까 대표번호로 오는 전화를 내가 받는 겁니다. 가장 처음 전화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돼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뭐 안녕하십니까? 누구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잘 이렇게 끌어내야 되겠죠. 그죠? 고객은 처음 전화 걸 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다짜고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전화해서 뭐 왜 걸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무조건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유형을 잘 이제 파악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인사이드 세일즈. 목소리도 어느 정도 좀 호감이 있어야 되고, 얼굴은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친절하게, 좀 이렇게,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긍정적인 사람이 아무래도 좀 어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채널 세일즈라고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다이렉트 세일즈, 대리점이라든가 우리 총판, 이런 분들이 우리 거를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영업을 하는 거죠. 전화를 받더라도 이들이 받고, 영업을 나가더라도 이들이 영업하는 거니까, 대신에 우리는 약간 후방에서 이분들을 이제 마케팅적으로 지원해주고, 뭐 지원금도 좀 주고, 마케팅도 열어주고, 뭐 세미나도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후방 측면 지원해주는 역할을 이제 본사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던 세일즈 프로세스별로 나누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세일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고객 발굴하고, 고객을 또 컨택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발주를 받고, 그 다음에 사후 처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을 발굴하는 게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터가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뭐 내가 뭐 말을 잘하면 뭐합니까?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프로스펙트라고 하죠. 프로스펙팅. 이제 잠재 고객한테 다가서는 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프로스펙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타겟팅도 잘해야 되고, 평소에 데이터 분석도 잘 해놨다가, 이런 분들이 우리 제품을 살 것이다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분들한테 다가서야 되겠죠. 이게 뭐 쉽다면 쉽겠지만 또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BDM, 뭐 BDR,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해요. 이제 비즈니스를 개발한다. 이제 직관적으로 하면은 뭐 프로스펙트 디벨롭먼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뒤에다가 뭐 매니저를 붙이면 BDM이 되는 거고, 뒤에다가 뭐 레프리젠터티브를 붙이면은 BD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같은 얘기예요. 뭐 매니저라고 할 수도 있고 랩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를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그분들은 리드 제너레이션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안 사는 사람도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100명을 내가 발굴을 했어. 그 중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은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직무는 진짜로 살 사람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범위를 넓게 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다 발굴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 발굴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뭐 명함을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백서 같은 거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메일 같은 거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만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메일 수집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모든 방법을 써가지고 컨택 포인트를 발굴하는 방법을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마치 야구에서도 뭐 2할타자 그래서 뭐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2번만 안타 치면 뭐 된다는 말 하잖아요. 이거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뭐 100개를 컨택 포인트를 발굴했는데 그 중에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발굴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BDM, BDR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제품 지식이 조금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IT 회사를 다녀요. 근데 IT 기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BDR, BDM 맡으신 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기술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일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아주 정밀 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브로드하게 이제 고객을 막 이제 좀 양으로 약간 때우는 거니까, 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세일즈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처음 입문하는 경우도 많고요. 성별로 따지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뭐 남성 여성 거의 가리지 않고 여성분들도 많고 남성분들도 많고, 뭐 반대로 필드 세일즈 쪽에서는 아무래도 관행적으로 아직까지도 세일즈는 남자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드 세일즈는 여전히 남자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인사이드 세일즈라든가 BDM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굳이 뭐 내가 대면에서 세일즈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으로부터 또 다양한 분들이 좀 분포되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드가 제너레이션 되면 그 리드가 이게 과연 쓸모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거를 또 약간 속가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필터링을 하는 단계를 퀄리피케이션 단계라고 해요. 퀄리피케이션은 그 말 그대로 자격 검증이잖아요. 그죠? 검증을 하는 거니까 이제 아까 SDR이 막 벌크로 막 리드를 발굴했어요. 그럼 그 중에 찔러봐서 얘는 살 것 같아. 얘는 안 살 것 같아. 이런 거를 약간 필터링을 해가지고 쳐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전화를 좀 하겠죠. 그래서 인사이드 세일즈가 요 단계에 많아요. 인사이드 세일즈가 물론 아까는 이제 걸려오는 전화를 제가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인사이드 세일즈가 걸려오는 전화만 받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아웃바운드 콜을 할 때가 많아요. 아까 리드 제너레이션 된 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만한 사람인지 약간 그거에 대한 촉이 있어야 돼요. 몇 마디 나눠보는 거죠. 여러 가지 질문도 던져보고, 뭐 니즈도 좀 물어보고, 뭐 예산이 있는 점지 이렇게 살짝 부담 안 되게 살짝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산도 있다고 그러고 니즈도 있어 보여.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뭐 핫 리드가 되는 거죠. 뜨거운 리드. 보통 핫 리드, 웜 리드, 콜드 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때는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가 출동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살 것 같아. 물론 아직도 모르지만 왠지 살 확률이 60% 이상이야. 70% 이상이야. 이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출동해야죠. 출동하는데 이제 방문을 갑니다. 이제 B2B는 전화로 그냥 대충 말해가지고 사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고객 만나고, 담당자 만나고, 구매팀도 만나고 다 만나야 됩니다. 스테이크홀더들이 많거든요. 의사결정도 하셔야 되고, 이게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고객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막 팔로우 하면 되겠어요? 막 방문 가가지고 갑자기 쫙 제품 깔아놓고서 고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을 상대로 프루빙을 해야 됩니다. 프루프 오브 컨셉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나 제품이 요런 게 있는데 너네들 고민이 뭐냐, 그 고민을 내가 딱 청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액티브 리스닝.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고객의 니즈가 딱 파악되면은 우리 솔루션이나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니즈에 핏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워포인트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프리세일즈라고 합니다. 이때는 약간 기술력이 좀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꼭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지만, 엔지니어 출신 분이라면 뭐 금상첨화고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제 컨셉을 이제 일치시키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는 세일즈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 영업이라고도 하고요. 세일즈 엔지니어라고도 합니다. 요 단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요. 그다음에 이제 발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세일즈 단계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POC도 잘 됐고 고객하고 얘기가 잘 됐어요. 그럼 이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구매 없는 세일즈는 뭐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클로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주로 누가 하냐면 필드 세일즈, 아까 필드 세일즈 잠깐 나왔었죠. 필드 세일즈라든가 아니면은 어카운트 매니저,
아니면 어카운트 세일즈, 다 같은 말이에요. 어카운트 세일즈라고도 하고 어카운트 이규제큐티브라고도 해요. AE, 뭐 AE라고도 하고 아니면 ASM, 어카운트 세일즈 매니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용어만 좀 다를 뿐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제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다 각기 다른 형태로 들어온 것 뿐입니다. 클로징이라는 것도 하나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제 영업은 기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딱 맞았어. 우리 제품이 딱 맞아.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고객이 예산이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께 솔루션 값이 만약에 10억 원인데 고객 예산이 5억 원밖에 없어요. 그럼 못 팝니까? 세일즈는 그런 거를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아우르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번에 5억만 내시고 대신에 우리가 솔루션을 뭐풀 패키지보다는 일부 패키지를 먼저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풀 패키지를 제공하더라도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업셀링, 크로스셀링을 뭐 약속을 받아낸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걸어놔야 되겠죠. 금융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무적인 거, 여신 관리, 그 다음에 예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구매팀을 또 어떻게 요리하느냐, 또 협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매가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카운트 관리자는 계속 고객사에 이제 도장 찍으면서 출석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사정이 있는지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또 막 불만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또 케어해 주는 역할들. 이제 그게 또 발전하게 되면 큰 회사, 작은 회사들은 거의 없는데 뭐 CSM이라고 할까요?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회사들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은 아마 뭐 CSM까지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후속적인 뭔가 딜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필요하겠죠. 이제 프린터 잉크 관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면도기 면도날 관계. 이제 면도기를 팔고 나서 면도날을 계속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고객 만족을 위해서 CSM 매니저가 있을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만 아마 아시면은, 세일즈 상황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더라도 뭐 얘기하고 하는데 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 분들은, 물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구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고객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고객 발굴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고객 경험을 가져가는지를 면밀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단계별로 세일즈 직무 담당자를 배치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으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실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 주시면 성심성의껏 시간이 되는 대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